개발을 놓고 정읍시와 임실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로 협약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개발 경쟁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자신은 총선 패배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홀대론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주영화제의 독립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압 논란인 부산영화제와 달리 표현의 자유 논란 작품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옥정호 주변 개발 문제로 정읍시와 임실군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개발 경쟁을 벌이는 탓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노골화된 현상인데 상생의 노력은 없습니다. 보도에 박찬익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옥정호에 추진하고 있는 수상 레포츠 센터의 부지입니다. 지난해 8월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옥정호가 식수원인 정읍시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앞두고 정읍과 임실, 순창 등 3개 시군이 약속한 사전협의 의무를 임실군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척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임실군에서도 당초에 상수원이 재척되면 옥정호에다 수상 레저 시설을 한다고 했으면 정읍이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실제로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은 옥정호의 수면 이용이나 수변 개발에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협약을 먼저 어긴 쪽이 정읍시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시기가 되면은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정읍시에서도 예산 성립을 다 해놓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렇게. 정읍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내면 장금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 정읍시는 옥정호 주변인 이곳에 20가구의 새 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정읍시는 지난달 말 뒤늦게 임실군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양 시군은 상생협력은 말뿐이고 앞다퉈 개발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 상수원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자치단체들이 개발과 보존을 놓고 서로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며 시군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만 전체 의원의 10%인 3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전라도와 이들 당선인들이 만났는데 고향 발전에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출신 당선인들과 전라북도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전북 출향 인사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당선돼 비례를 포함하면 전북 출신 당선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당선되신 10분의 의원님과 합치면 35분이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 종로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정세균 의원은 높은 애양심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전북 출신 출향 의원들은 애향심이 특별히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전라북도는 탄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탄소법 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의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고 당선인들은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낼 수 있을 때 내고 열심히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끝나지 말고 정말 도 간부님께서 컨택 포인트를 해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전라북도는 해당 의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텃밭에서 대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전북 민심 행보가 논란입니다. 사과를 하러 왔다면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성과 내세우기만 바빴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총선 이후 처음 전북에 왔습니다. 10석 중 2석을 얻는 데 그친 참패 원인을 묻는 질문부터 김 대표의 답변은 다소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결과를 갖다 예측을 했던 겁니다.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삼성 광주 유치 문제 등
호남 내 전북 차별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광주에 삼성 전기차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앞서 새만금 삼성투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략공천 4곳에서 모두 패한 공천 참사에 대해서도 지역의 인재풀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회피했습니다. 특히 셀프 공천 파문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듯 말락하던 정당을 그래도 두 달여에 걸쳐가지고서 선거에 임해가지고 일당을 만들었으면은 이 같은 김 대표의 인식에 도당에서도 난처한 모습이었습니다. 총선의 패배 이후에 우리 호남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갈증이나 이것들을 우리 당이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올바르게 풀어가고 있지 못하다. 40만 당원을 보유하고도 신생 정당에 참패하고 새누리당에까지 텃밭을 내어준 더민주당. 기득권 심판론에 편승해 수권 정당에 올랐지만 정작 뿌리가 썩는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자백 등 다큐멘터리 영화가 화제입니다. 부산영화제가 정치적 외압으로 논란인데 표현의 자유 보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첩으로 몰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자백. 허위 자백을 강요한 중심에는 국가정보원이 있었고 중국 동포 유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다큐의 내용입니다.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은 제작 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권 유린이라고 인권 침해고 어찌 보면 인권 말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이 어떻게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인가. 자백뿐 아니라 해직 언론인들을 기록한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등 사회적 이슈가 담긴 영화가 올해 유독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다이빙벨을 상영한 뒤 집행부 교체 등 파행이 이어지자 전주영화제로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외압 논란에 선을 긋듯 조직위원장인 전주시장까지 영화제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영화의 본질은 바로 자유로운 표현에 있다는 겁니다. 전주영화제는 앞으로도 이 영화의 본질을 확고하게 지켜가겠습니다. 관객들은 논란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전주영화제 같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주영화제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럽고 좀 이런 일들이 이런 계기로 해서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앞으로도 독립과 대안의 정신을 지켜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측에 따르면 지난 주말과 휴일 수많은 영화 팬들이 전주를 찾아 개막 4일째인 일요일을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106회차가 매진됐고 토요일 야외 상영작이었던 동주, 이천석이 모두 매진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제 측은 이번 주 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축제 후반에 영화제 열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집계된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3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3차 피해 구제 접수에 이어 현재 4차 접수를 진행 중이며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혁신학교가 모델인데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지가 관건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혁신학교의 사례를 통해 참학력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주제 강연자로 나선 알버트 마이어 독일 혁신학교 컨설턴트는 창의력과 협동 능력, 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진정한 학업 성취 역량으로 꼽았습니다. 참된 성취는 시험이 아니라 삶을 위해 배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eamarbeit, ich finde Schulen, die in Teams arbeiten, Lehrer, die in Teams arbeiten, sind besonders produktiv und die Lehrer, die in Teams arbeiten, die gehen auch gerne in die Schule. 이 같은 사례를 전북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필요한 학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학생들의 성장보다는 선발에 치중하고 교육 과정이 획일화된 현재의 학교 교육 틀 안에서 교사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학년에 내가 지금 수업 디자인하는 것들이 근접하게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가, 내 수업이.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어떤 형태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의 참 학력을 고민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지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교육부는 원광대학교 로스쿨이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정보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대 로스쿨의 경우 부적정 사례는 없었지만 기재사항 금지를 고지하나 역시 원장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초육회는 어제 폐막한 도민체전에서 전주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하루 만인 오늘 종합우승을 군산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전산 오류로 초등부 배구 점수가 누락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도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통합체육회 출범 원년 미숙한 업무 처리와 체육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향후 책임론 등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점차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주 시내 모습입니다. 전주 도심 간선도로인 백제로인데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차량들의 불빛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내일 오전까지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도 내릴 것으로 보여 비와 강풍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4%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는 지난 1월 8%, 3월 8.4%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당선자 4명을 포함한 14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